안녕하세요. 성장과 기쁨을 함께하는 여왕개미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목소리 나를 담다 조윤경 작가님의 책입니다. 작가님은 보이스 컨설턴트와 언어 치료사로 활동 중이십니다. 얼마 전 여왕개미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정주행했습니다. 거기에 가면을 쓰고 나오는 프런트맨을 보고 곧 그가 이병헌님을 알았습니다. 비록 목소리가 변성되어 나오긴 했지만 동굴 속 깊이에서 나오는 중저음의 목소리와 전화를 받을 때 영어 억양이 미스터 션샤인에서 나오는 것과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소리 부자 이병헌 씨의 매력은 감추어질 수 없었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목소리의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녀와 야수 커플이 있었다. 주인공은 배우 김혜수와 유해진이다. 그때도 보이스 컨설턴트를 하고 있을 때라 유해진의 얼굴보다 목소리가 먼저 떠올랐다. 허스키하고 가는 발성에 조금은 높은 톤, 그리고 특유의 억양이 생각났다. 솔직히 말해서 발성학적으로 볼 때 좋은 목소리는 아니었다. 커플임을 알리는 기사가 나왔을 때 모두들 의아해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배우 유해진의 매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박학다식해서 주제가 무엇이든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 대화가 통한다. 등이 매력으로 꼽혔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진짜 매력을 스크린이 아닌 TV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본 그는 소탈하면서도 지적이었다. 보는 이에게 잔잔한 미소를 주면서도 과하지 않은 유머가 있으며 한마디 말에도 진심이 묻어나왔다. 굉장히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몇 시간 동안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한 날도 힘들어하지 않고 다른 동료에게 미안함을 표했다. 오랜 시간 공들여 겨우 한 마리를 잡았을 때도 작은 물고기임을 확인하고 더 커서 오라고 말하며 놓아주었다. TV 인터뷰에서도 그는 내내 편안함과 여유로움을 유지하며 특유의 유머도 잃지 않았다. 대화를 거듭할수록 겸손함과 따뜻함, 지성미를 느낄 수 있었다. 인터뷰에 달린 댓글도 재미있었다. 그중 언젠가부터 유해진님이 잘생겨 보인다 라는 댓글에서 웃음이 빵 터졌다. 동시에 공감이 갔다. 나도 언젠가부터 그가 잘생겨 보였다. 만약 스크린을 통해 연기하는 모습만 보고 평소 말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그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을까? 평상시 대화할 때 그의 목소리는 허스키함은 그대로이지만 높지 않은 톤에 속도도 빠르지 않고 쉼을 주며 듣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어투였다. 좋은 목소리 하면 떠오르는 배우의 목소리와는 조금 다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내면을 담고 있는 개성 있는 목소리는 외형을 넘어 그만의 매력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목소리에 담겨 있는 것과 담고 싶은 것. 내 입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순간 상대에게 전해진다. 그리고 다시 내 귀와 몸으로 돌아와 스며든다. 그 소리가 쌓여서 나만의 색깔이 담긴 내 목소리가 된다. 우리는 목소리를 통해 긍정적인, 부정적인, 따뜻한, 차가운, 여유로운, 단호한, 부드러운 등 여러 가지 느낌을 주고받는다. 목소리를 구성하는 요소와 느낌을 정리해 보았다. 내 목소리는 어떤 색일까? 사람마다 제각각 다른 어투에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신념과
이런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의도가 담긴다. 우리는 어투를 통해 단호한, 따뜻한, 긍정적인, 자신감 있는, 부드러운 등의 느낌을 전해받는다. 소리 크기에는 에너지의 방향이 담겨 있다. 내향적인, 외향적인, 자신감 있는, 소극적인, 적극적인, 열정적인 등의 느낌을 전할 수 있다. 발음은 정성을 담을 수 있다. 지적인, 신뢰감 있는, 명료한 등의 느낌을 전해줄 수 있다. 말의 속도는 우리의 성격을 닮았다. 여유로운, 느긋한, 급한 등의 색을 입힐 수 있다. 억양은 자라온 환경을 대변한다. 친숙하고 개성 있는 느낌이 전해진다. 물론 나의 주관적인 견해이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원하는 모습을 담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경험하며 정리했다. 만약 급한 성격의 내가 여유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면 말의 속도를 조금 늦춰보자. 물론 아무리 천천히 말해도 마음처럼 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녹음을 해서 들어보자. 평소 속도대로 말하는 것과 나는 여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되뇌며 말하는 것을 비교하며 들어보자. 내가 원하는 목소리는 어느 쪽에 가까운지 스스로 느껴보는 것이다. 녹음할 때 기억해야 할 건 천천히 말해야지가 아니다. 나는 여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여유 있다 라고 생각하며 말을 하는 것이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싶은데 사람들에게 차갑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면 어투를 점검하자. 차가움과 따뜻함은 어투에서 느껴진다. 오랜 여운이 남은 듯 어미를 조금 더 길게 내면 따뜻한 인상을 준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평소 나의 어투와 나는 따뜻한 사람이다를 생각하며 말하는 것을 녹음해서 들어보자. 평소 어미를 길게 내지 않았다면 많이 어색할 수 있다. 그럴 때는 평소 따뜻한 음성이라고 생각했던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자. 흉내 내자는 것이 아니다. 어떤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지 귀와 온몸으로 느껴보자. 목소리에 표정 담기. 오래전 수업에서 만난 한 남학생이 있었다. 그는 사투리가 고민이라고 했다. 한 주 동안 기억에 남는 일을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그는 엄마와 전화 통화했던 이야기를 했는데 통화만 하면 싸운다며 자신도 그 이유가 궁금하다고 했다. 분위기가 무거워지지 않도록 농담을 섞어 되물었다. 혹시 용돈 달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소개팅에서 만난 여자와도 다퉜어요. 나는 이미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해답은 바로 그 자신에게 있었다. 어머니와의 전화, 소개팅 상대의 이야기를 전하는 내내 표정은 굳어 있고 말투도 격앙되어 있었다. 어머니와 소개팅 상대가 느꼈을 기분도 조금은 이해가 됐다. 그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와 잘 지내고 싶고 소개팅 상대도 마음에 들었다고 했다. 그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 싶어 이번에는 진지하게 물었다. 지금 거울 있으세요? 주변에 계신 한 분이 거울을 빌려주었다. 평소 거울을 잘 안 본다며 어색한 미소를 짓는 그에게 거울을 보며 그때의 상황을 떠올려 보라고 했다. 그리고 엄마에게 소개팅 상대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해보라고 했다. 처음에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조차 어색해하더니 몇 마디 내뱉어 보고는 깨달았다는 듯 아, 왜인지 알겠네요 하며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앞으로 부모님과 전화할 때 거울을 앞에 두고 하세요. 본인의 표정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짓는 표정이 있다. 그 표정은 평소 당신의 마음을 드러낸다. 표정에는 목소리가 담기기 때문이다.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이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자주 일어난다면 평소 나의 표정을 점검하자. 아무리 좋은 소리와 좋은 내용이라도 부정적인 표정이라면 전혀 다른 의미로 상대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소리에 표정을 담는 것은 소리에 마음을 담는 것이다. 이것이 진심을 전하는 길이다. 목소리 자유롭게 하기. 목소리가 자유로워지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 아무도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 무엇보다 목소리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 자유를 갖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 그렇다. 목소리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편안한 톤을 찾고 편안한 호흡법을 사용하여 소리를 내고 음의 초점을 맞추고 정성을 들여 나를 담는 것이라면 처음이라면 당연히 어색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소리내던 방법과 당연히 다를 것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소리를 내다 보면 분명 다르게 다가오는 날이 있다. 스스로 좋은 에너지를 전해받게 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울컥 눈물이 나기도 한다. 과정은 사람마다 다르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거치는 과정이다. 목소리가 점점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지버리쉬 명상. 목소리를 자유롭게 하는 쉽고 빠르며 직접적인 그리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소리 명상 중 하나인 지버리쉬 명상이다. 소리 명상은 크게 듣는 것과 소리내어 보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지버리쉬 명상은 소리를 내어보는 명상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의미를 담은 특정한 소리가 아닌 의도하지 않고 자유롭게 소리를 내어보는 것이다. 처음에는 아무런 틀도 없는 자유로움에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 어떠한 소리를 내야 할지 몰라 더 생각하게 만들기도 한다. 지버리쉬 명상을 처음 만난 날이 기억난다. 음악 명상 심리치유 연구소 이정은 소장님의 안내하에 시작을 알리는 싱잉볼이 울렸다. 처음에는 내 소리를 내어보는 것이 쉽지 않았다. 조금씩 소리를 내어보았다. 소리가 나오고 끊기고를 반복했다. 그렇게 10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 안의 소리가 점점 더 자유롭게 나오고 있었다. 그 자유로움은 소리가 아닌 몸의 움직임으로 먼저 알아차렸다. 팔을 올렸다 내렸다 하고 느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며 의도하지 않은 소리와 몸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다른 사람들의 소리도 들렸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외계어였다. 어느 순간 화음이 맞춰지기도 했으며 오열하기도 했다. 이 시간이 끝난 후 사람들 모두 자신 안에서 이런 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다며 신기해했다. 지버리쉬 명상에서 자유롭게 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일까? 평소 말을 하기 위해서는 말의 내용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말을 할 때 물리적으로 발성기관, 조음기관의 움직임을 조절해야 한다. 소리가 나올 때는 상황에 따라 감정과 생각이 방해를 하기도 한다. 지버리쉬 명상에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내고 싶은 말을 내는 건 나에게 소중한 경험이었다. 가끔은 제대로 된 언어라도 하고 싶은 말을 전부 나타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날것의 소리에는 어쩌면 더 큰 의미가 담겨 있는지도 모른다. 해석은 본인만, 아니
본인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지만 말이다. 쥐버리쉬 명상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자유롭게 소리낼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된다. 편안한 복장을 하고 그 공간에 앉거나 눕거나 일어서서 아니면 아예 걷고 있어도 상관없다. 내고 싶은 소리를 내보자. 단 규칙이 있다. 의미 있는 소리를 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시간은 30분 이상이어야 한다. 소리를 내다 힘들면 쉬어도 좋다. 누워서 자도 좋다. 몸이 움직인다면 춤을 추어도 좋다. 몸도 소리도 자유롭게 내보자. 처음에 어떤 소리를 내야 하나 머리로 생각하겠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이다.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는 소리가 밖으로 나오고 있을 것이다. 목소리에 나를 담는 습관. 순간의 감정이 목소리 습관이 되지 않게. 영화배우 고소영도 한 인터뷰에서 아들을 키우면 엄마가 깡패가 된다 라고 말했다. 나도 그랬다. 아이에게 크게 화를 낸 적이 있다. 그날을 잊을 수 없다. 화를 내다 냉장고에 비친 내 표정을 봤다. 내 모습은 아이들이 흔히 말하는 괴물이었다. 괴물이 품고 있는 말은 부드러울 리 없었다. 크고 날카롭고 공격적이었다. 이미 커져버린 괴물은 중간에 멈추지 않았다. 괴물이 빠져나간 후 온몸에 힘이 쫙 빠지고 그 자리는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채워졌다. 많은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을까? 물론 참고 참다 그랬지만 그것이 잦아져 습관이 된 괴물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안전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까? 아이에게 느끼는 감정, 그리고 지속되는 기분이 평소 말 습관이 되지 않았는지 살펴보자. 왜 그때 괴물이 되었을까? 그때의 난 피곤해서 마음의 여유가 없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였다. 화를 내면 아이들이 즉시 행동을 멈추는 경우가 많으니 빨리 해결하고 싶었던 이유도 있었다. 핑계라면 핑계일 수도 있다. 남자아이를 키워서 엄마의 목소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습관이 된 나의 목소리가 아이를 대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그 목소리는 철저히 내 선택으로 결정된다. 그렇기에 앞으로 아이를 대할 때 내가 목소리를 선택하면 된다. 아이와 만나기 전 또는 아이와 처음 만났던 그때의 목소리는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자. 그때와 지금이 달라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아이를 대할 때 어떠한 목소리를 선택했을까? 아이들을 키우며 변해버린 목소리와 말투가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내 정체성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목소리를 낸다는 건 내 마음을 내어보는 일이며 목소리를 듣는다는 건 내 마음을 듣는 일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소리를 자유롭게 밖으로 내어보세요. 그리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당신이 나아가는 걸음마다 당신의 목소리가 동행할 것입니다. 나이테가 나무의 삶을 말해주듯 당신의 목소리에도 당신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왕개미였습니다.